지금 은빈이랑 진영이는 이런 슈렁큰 타입의 가죽 골랐고, 우리 창이는 이렇게 악어 엠보 가죽 골랐어. 선택한 거 가지고 재단을 할 건데, 자, 이제 가죽의 원장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가죽을 재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결을 확인해야 돼. 자, 가죽이 이렇게 휘어야 될까? 이렇게 휘어야 될까? 이렇게. 자, 이렇게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는 결로 하면 물건을 계속 넣었을 때 밑으로 계속 처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휘는 결로, 얘가 이렇게 드는 가방이라면 아래 위로 휘는 결로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얘는 작은 가방이기 때문에 이 원장 큰 가죽을 재단을 해도 많이 남겠지. 큰 무리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명심할 건 가죽 한 장을 사서 큰 가방을 패턴을 다 재단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재단을 해야 할까? 스트랩이요. 스트랩. 어떻게 알았어? 자, 우리가 보통 가죽을 펼쳤을 때 몸판이 가장 예쁜 부분으로 배치를 해. 응?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재단을 해보면, 하다 보면 나중에 긴 스트랩을 재단해야 되는데 다 조각조각이 나버려서 스트랩을 재단할 게 부분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스트랩을 가장 먼저 재단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몸판부터 시작해서 재단을 하면 돼.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너희들이 슈렁큰을 골랐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설명을 해줄게. 자, 이 가죽의 모미, 우리가 이렇게 가죽에 나있는 모양을 보고 모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모미가 크기가 지금 보니까 크기가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니? 일정해요. 자, 일정하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예시를 주려고 하나를 더 가져왔어. 자, 이 슈렁큰의 모미는 일정하니 일정하지 않니? 안 일정해. 일정하지 않지.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찍었고 얘는 불렸어요. 똑똑합니다. 빙고. 자, 이 가죽을 봤을 때, 이거를 찍었구나 안 찍었구나라는 거를 이 모미의 크기나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 요 끝까지 정말 이 모미의 크기가 다 일정하면 동판에다 모양을 해가지고 이게 딱딱 찍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가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면 진짜 악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 그게 정말 모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동판에 다 찍어서. 근데 악어도 소품적으로 폭이 작게 나오는 악어판도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넓게 나왔잖아. 이런 건 좀 가방용으로 넓게 찍힌 거. 그리고 좁게 나온 것들도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보면 사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소프트하니까 뒤집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뒤집는 가방을 할 거잖아. 뒤집는 가방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사실 좀 뒤집을 수 없는 종류의 우리가 고시감이라고 하거든. 이 고시감이라는 게 이 얘네들의 어떤 그 강도, 소프트하다, 하드하다 뭐 이런 고시감이 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너무 하드한데 무리해서 너무 가죽이 예쁘다고 그걸 뒤집는 가방에 무리해서 쓰면, 잘못 뒤집으면 그 가죽이 꺾이거나 계속 이렇게 꺾이는 자국이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하니까, 가죽을 뒤집는 가죽을 그 가방을 디자인했을 경우 소재를 선택하는데 그런 꼭 기준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죽 소재 선택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오케이? 그러면 재단 들어가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가죽을 아끼자고 막 이렇게 계속 재단을 하면 몇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 안 예쁘겠지, 그치? 그래서 모양을 맞추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엠보로 되어 있는 가죽들은 요 몸판 하나를 써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 특히나 만약에 이 가로 사이즈가 긴 거를 쓰겠다 하면 이 가로 사이즈 하나를 뜨면 요 옆에 모양을 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되게 사이즈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작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판하고 모양을 보고 같은 쪽으로 재단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향이가 이쪽 윗부분을 쓸지 이쪽 부분을 쓸지 모양을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더 예쁜지 그냥 내가 저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요 어느 부분을 할지 해서 여기랑 맞는 부분으로 해서 해. 1
잠시만. 미치겠다.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은비 지식 놀랬어 지금. 먼저 가방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되냐면 부속품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지퍼플러, 옆에 지퍼플러를 지탱할 수 있는 지퍼창 모모, 그리고 스트랩. 지금 요번 힙색 제작할 때는 부속들이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 작업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퍼플러를 2개를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5호 양날 지퍼를 사용할 건데, 양날 지퍼의 경우 한날 지퍼보다는 훨씬 지퍼 모양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퍼플러를 하나만 사용해도 양날 지퍼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호 우선은 양날 지퍼를 쓸 거라서 그냥 지퍼플러도 2개를 양쪽으로 갈아서 모양을 내줄 생각입니다. 이번에 지퍼플러는 보강을 한쪽엔 상가죽으로 두고요. 한쪽에는 VXP를 넣어서, 그러니까 전체 상가죽으로 하면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하는데, 안에 보강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성했을 때 조금씩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어떤 보강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지퍼플러를 여러 개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리고 느낌이 어떤지, 같은 조건에서 어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에는 상가죽, 한쪽에는 VXP 이렇게 04짜리 2장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통통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번에는 2개 만들어 볼 거예요. 지퍼플러 만들기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요리로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제작하는 방법 익혀가지고 보시고 만드신 다음에 돌아오셔도 되십니다. 가방은 이제 부속 만드는 게 참 일이에요. 부속품 만들고 다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다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좀 재미있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부속품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기까지가 지퍼플러 작업하면서 옆에 지퍼창 모모 작업도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지퍼를 열 때 지퍼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 패턴 외에 기본형 패턴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여기에다가 보강을 한쪽에는 라바 스펀지, 한쪽에는 상가죽. 그러니까 보강을 제가 지금 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강재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보강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느낌을 이 가방의 디자인에 맞게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잘 선택하실 수 있으려면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만져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보실 수 있고 또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것저것 한번 해서 해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봤을 때 촉감이나 느낌이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든지 만들었을 때 바로는 다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괜찮아요. 형태도 물론 유지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형태나 그 내구성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저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하나 새로 나오면
나오면 필드 테스트 굉장히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는 사실 만들자마자 한눈에 보고 예쁜 거는 그때뿐이거든요. 얼만큼 오래 이 형태를 유지하고 얼마나 오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그 형태나 그 내가 의도했던 바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보강 저희가 4mm 안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금 그냥 보고 붙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강 패턴 대고 안에도 그림 그리셔서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같이 올려줄 기본형 가죽인데, 제가 보시면 이렇게 가장자리를 살짝 피하래 줬어요. 그리고 바느질 했을 때 살짝 뜨는 것도 방지하고 두께를 살짝 낮춰주면서 엣지도 조금 더 예뻐질 수 있거든요. 살짝 피하래 줬습니다. 4mm 안쪽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본딩 말르면 이 기본형 패턴대로 잘랐던 이 기본형을 이 그림에 맞춰서 붙일 건데요. 들어서 붙이지 마시고요. 바닥에 내려놓으신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맞추셔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들어서 하시면 양쪽에 다 볼륨이 차오르니까. 보강은 볼륨을 꽤 많이 차게 올려가지고요. 기본형 그림보다 얘가 안으로 좀 당겨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요. 여기는 바느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잘 다듬으셔갖고 기본형들을 잘라서 전체 엣지껏 돌리시면 이 작업은 끝납니다. 스파플러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 이렇게 요대로 잘라내셔서 요 부분만 먼저 엣지 바르고, 이제는 이 지퍼플러 이쪽에 엣지 다 올려가지고 보강제 붙여보겠습니다. 이 보강제 붙이실 때도 4mm 안쪽으로 쫙 붙이기 어렵다 하시면 보강제 패턴으로 안에 그림 그리셔서 하셔도 되세요. 그게 더 훨씬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지퍼 손잡이인데 위쪽은 몸판이랑 같이 연결할 거라서 일자로 뚫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뚫어줬습니다. 봐봐 얘들아, 어제 우리 지퍼플러 할 때 진영이 거 지퍼플러 할 때 가장자리 한 번 더 눌러줬잖아. 더 PR을 해줬잖아. 그 이유가 지금 이런 현상 때문인 거야. 얘네들이 소프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딱 바느질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서 올라오잖아. 이 끝이, 그치? 이렇게 보이지 지금. 이렇게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 이런 소프트한 가죽들이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럴 때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부분 PR해서 해주고 볼륨 PR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 가죽을 보강으로 살리고 여기를 해주면 여기 훨씬 더 예쁘게 나가.
준영이 같은 경우는 스트랩에다가 이렇게 붙일 생각인 거지, 디자인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목타를 뚫으면 너무 두께가 있어가지고 잡히기 어려우니까 하트에다 먼저 목타를 뚫은 다음에 여기에다 붙여서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걸로 하자. 지금 이렇게 곡선일 경우에는 여기 스트랩에 만약 직선에 내가 만약에 뭐 3.8로 뚫겠다. 그러면 얘는 뭐 3.6 이런 식으로 직선에 있는 날수하고 똑같은 날수의 목타를 뚫으면 여기가 계속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간격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직선에 사용했던 목타 간격수보다 곡선은 한 땀 작은, 그거보다 한 날수 작은 그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뭐 여기 3.6으로 했다면 여기 3.4 뭐 이런 식으로 3.1에 했으면 3.0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아래수로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 그러면 곡선이기 때문에 한 땀씩 이게 약간 틀어지면서 간격이 살짝 상시적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지. 붙일 때는 자 지금 이제 목타를 다 쳤어 이렇게, 그죠? 목타를 쳤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 패턴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송곳으로 살짝 모양을 내서 여기를 싹 긁어. 한번 긁어준 다음에 양면으로 양쪽으로 해서 본딩 딱 해서 딱 붙인 다음에 마름 송곳으로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바느질하고 이 부분 이제 엣지 들어가면 돼. 제가 스트랩 만드는 거를 영상을 찍지를 못했네요. 근데 우선은 다른 친구들랑 똑같이 저희 이번에는 앞뒤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 만들었고요. 엣지까지 다 올린 상태입니다. 저는 조금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힙색들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벨트 형식이라서 일부러 길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또 코트 입고 나서는 좀 사이즈가 길어야 돼서 지금 사이즈로 하지 않고 훨씬 더 여유 길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장식 요거 해야 돼서 지금 만보 펀치로 이렇게 패턴에 표시해 둔 부분으로 만보를 뚫을게요. 지금 요 사이즈 만보 펀치가 없어가지고 둥근 펀치로 하려고요. 저는 3.5mm 펀치로 지금 뚫었고요. 네, 이렇게 총 7개. 손 떠는 거 봐. 다 먹었어. 먹었다. 똑바로 안 됐다. 어디게? 아까 기본형 패턴 대고 그렸던 그 그림 선에 맞춰서 그렇지. 오늘은 너희들 스트랩 할 때 이번 스트랩은 볼륨 하나도 없이 옥스포드 보강만 해서 늘어나지 않게 하는 기본 보강, 옥스포드만 해서 납작하게 그냥 볼륨 보강 없이 그냥 딱 붙여서만 할 거야. 미안. 거기 가서 장식 걸리는 데만 우선은 근데 한번 눌러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옆으로 그렇게 다 해서 고정해주고 한번 위에 눌러줘 가운데 그 정도. 왜냐하면 그냥 올려만 놓고 휘어주면 옆으로 가죽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뒤집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죠. 한번 자 위에서 올리지 말고 지금 차이야. 왼손을 위에서 잡아 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고 얘를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그냥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끊어져.
자, 이제는 패턴으로 재단한 가죽에다가 기본형 패턴을 대고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보면 접히는 부분 있잖아. 장식 걸리는 부분. 은밀가 장식 걸리는 부분 있지? 네. 그거까지 표시해서 그 그림까지 같이 그려줘. 그림 패턴이다. 그리고 보강 안에 보강 들어가는 것까지. 그림 보강제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서 그림 그려주자. 은빈이가 지금 스트랩 지금 했잖아? 지금 엣지를 지금 이쪽에 한번 올렸고 이쪽에 안 올렸어. 자, 소프트한 가죽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볼륨 없이 납작한 평평한 지금 스트랩을 제작하고 있는데 소프트한 가죽일 경우에 우리가 참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엣지 면을 다듬는 것 중에 하나가 붙이기 전에 여기를 살짝 PR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끝을 날려준다고 할까? 그렇게 끝을 날려주듯이 티 안 나게. 이게 지금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올라붙는 떠오르는 약간 뜨는 이 현상, 요거를 그냥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붙는 그 털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살짝 쳐주는 느낌으로 PR을 한번 해주면 살짝 여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자체적으로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해주고 힘을 너무 당겨서 해주다 보면 얘네들이 더 뜰 수도 있잖아. 그런데다가 또 칼질을 밑에 이제 우리가 위에는 기본형으로 하고 아래에는 피 패턴으로 해서 재단을 해주지만 사실 소프트한 가죽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가 너무 예쁘게 재단하기도 사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를 한번 발라주는 거야. 엣지를 한번 발라주고 그러면 어때? 여기가 힘이 생기지. 자, 지금 만져보자. 이쪽하고 이쪽은 그래도 보들보들하지. 근데 이쪽 만져보니까 어때? 단단하지. 단단한데 어때? 여기가 더 비유하자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 자, 그럴 때는 파라플로이로 여기를 한번 아니면 이제 롤러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엣지 코트를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눌러놓고 여기를 한 번 더 정리를 싹 해주는 거야. 재단을 한번 해주는 거야. 칼을 싹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그래서 요 선에 맞춰서 한번 싹 갈아주면 잘 재단해주면 훨씬 스트랩이 예쁘게 정돈이 되겠지. 요거를 한번 힘들지만 한 번 더 손을 대서 이쪽에도 마저 엣지코트 한번 올려갖고 요 한번 올리는 거 힘들잖아. 사실 요 스트랩 작업하기 힘들잖아. 한 번 더 올려가지고 한 번 더 꾹꾹 눌러가지고 한번 싹 재단해주자. 이제는 요 그림에 맞춰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장식 걸리는 부분 있잖아? 요 부분만 여기만 이렇게 그럼 올려줘. 여기를 맞추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굴려야 돼. 굴리면 여기에 좀 여유분이 나오거든. 이렇게 살짝 여기 굴려주고 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길이가 봐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붙이다 보면 얘를 이렇게 잡아서 늘려가면서 하게 되니까 이쪽이 더 길이 늘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항상 주의를 해야 돼. 이제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줘서 롤러를 한번 문질러도 되고, 지금 진영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느질 없이 엣지만 올리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딩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어. 그치? 본딩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단단한 본딩을 써도 되고, 본딩을 얇게 여러 번 쳐서 그렇게 해서 좀 단단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진영이는 앞뒤를 해서 했기 때문에 본딩이 떨어지면 안 돼. 바느질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롤러로 한번 문질러서 본딩을 더 단단하게 해서 납작해주고, 그리고 기본 형대로 잘라낸 다음에 엣지 올리면 된다. 롤러질을 하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도구로 롤러 대신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묵직한 뭐가 있어? 문진이 있어.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조심해서, 이거 되게 무거우니까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하고, 문진의 이쪽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롤러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서 롤러처럼 사용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롤러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벌써 이렇게 두께부터 차이가 나거든? 느껴지지? 그리고 이쪽 지금 봐봐. 이렇게 롤러 한 곳하고 이렇게 롤러 안 한 곳하고 한번 진영이 만져보자. 단면의 느낌. 여기랑 여기랑 어때? 다르지? 그래서 특히나 진영이는 바느질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바느질 하고 나서 망치질을 해주잖아. 그런 역할이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롤러로 한번 싹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돈 해준 다음에 그린 다음에 기본형으로 재단해주자. 그럼 왜 망치질로는 안 해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다. 근데 자, 망치질하고 롤러하고는 좀 달라. 자, 망치는 보자. 망치는 이 좁은 동그란 원형으로 면적이 있잖아. 자, 이런 면적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쳐준다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바느질하고 나면 이 끝을 이렇게 쳐주잖아? 그럼 이 끝에 이렇게 쳐주는 용도를 칠 때도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안 쳐줘. 그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륨이 져 있는 쪽으로 해준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짜증나지 말고. 그렇지, 설명해줬지. 평면이 있는 쪽으로 해주면 요 부분이 계속 자국이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계속 자국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볼륨이 약간 볼록한 쪽에 있는 쪽으로 해줘서 실제로 가죽하고 맞닿는 면적은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걸로 이 전체 면적을 다 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자국이 나겠어? 이렇게 쿵쿵쿵 쳐주면, 우리 왜 금속공예 할 때 보면 은 같은 데 보면 쿵쿵쿵쿵 이런 동그란 망치로 치면 약간 달 표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움푹 패있듯이 그런 느낌 뭔지 알겠어? 그런 느낌처럼 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넓은 롤러로 해주는 거랑 망치랑은 다르다는 거야. 좋은 질문이었어, 진영아. 네. 굿.